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파드입니다. 오늘은 패션 얘기 안 할 거니까는 좀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 끝났고 2020년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약간 저도 이제 2019년을 한번 쓱 돌아봤죠. 유튜브는 이제 약간 허세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니까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2018년이랑 별 차이가 없었어요. 1년을 통으로 봤을 때는. 그래갖고 그런 걸로 요새는 경제가 힘드니까는 그냥 유지만 해도 잘한 거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니까는 이런 걸로 허세를 부려볼까 그런 생각도 하긴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객관적으로 제 자신의 작년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는 2019년은 실패와 악재 한 해였습니다. 물론 호재라고 할 만한 일들도 있었겠지만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호재라고 할까. 오늘 이제 약간 딱히 몸살기도 있고 이렇겠다, 이렇게 딱 지금 감성팔이하기 딱 야무지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놓고 하는 겁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매출적으로는 2018년이랑 2019년도에 차이가 없어요. 다들 다 망하고 폐업률 역대 최고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유지만 해도 잘한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진짜 잣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고, 또 왜냐면은 이걸 잘 실패라고 하는 이유가 올해 초, 그러니까 딱 진짜 1년 전 정도거든요. 그때도 1월이었으니까 투자를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받았으면 뭘 해야겠어요. 당연히 그만큼 또 매출 신장이 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싸그리 다 실패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그 돈을 이제 투자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제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사라는 건 뭐냐,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그 매출이 이제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오로지 나의 역량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근데 사업은 시스템이 있죠. 시스템. 내가 뭘 안 해도, 물론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는 거죠. 굴러가는 그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도 일단 별 차이가 없을 뿐더러 그 매출의 이제 그 등락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월별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분명히 나는 이제 좀 그런 사업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본업에는 조금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직원들도 더 뽑았고 그랬는데 차이가 전혀 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한 달, 내가 뭔가 약간 경각심을 느껴서 좀 빡세게 한 달은 매출이 올랐고, 내가 예를 들어 매입을 던진다거나 그런 달은 올랐고, 내가 조금이라도 조금 신경을 어떻게 보면 약간 믿고 맡겼던 그 달은 매출이 곱창이 났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물론 그 직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자고 하면 이것도 솔직히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탓이 아니고 그냥 팩트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다, 근데 이게 욕이 돼, 그러면은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있는 사실은 얘기할 수 있다고 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 전혀 없거든요. 그냥 결국 모든 책임은 사장인 내가 지는 거야. 결국 책임은 다 내가 지는 거고, 지금 내가 지고 있고 내가 다 겪고 있으니까. 여튼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 사람이 다 나같지가 않더라고. 난 직원일 때 안 그랬었는데, 내일처럼 이렇게 좀 해줄 줄 알고 좀 매출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느껴지면은 뭐라도 하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 진짜 딱 편의점 마인드? 난 직원 때 안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뭐가 달라지느냐, 돈 버는 건 너 아니냐, 응? 직원들한테도 직원 열심히 해서 도대체 걔네한테 뭐가 떨어지는데. 저는 다 해줬어요. 열심히 하면은 가져갈 수 있게 시스템 같은 거 다 마련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뭐가 됐든 안 했고 편하게 월급만 받아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다른 그런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에 솔직히 전력 집중을 할 수가 없었죠. 다시 이쪽을 계속 신경 써야 됐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 실패.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리셀 샵이라는 게 솔직히 좀 재고 위험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좀 클 수밖에 없고, 이게 점점 이 시장이 과열이 되다 보니까는 이게 예전만큼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내가 예를 들어 뭔가를 100족을 샀다 라고 하면은 지금은 100족이 아니고 10족 구하기도 힘들어. 근데 시세도 예전에는 뭐 한 족당 이렇게 2~30만원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5만원, 10만원이 남아. 족수는 내가 구매하기는 더 힘들어졌는데 프리미엄조차, 마진조차 낮아졌다, 이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리셀 샵도 병행을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시작은 그거였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약간 리테일 샵으로서의 뭔가 그런 것도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이제 뭐 브랜드도 찔러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정말 그런 리테일 샵을 하려면은 돈 진짜 몇십억은 갖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 집도 없는데 무슨 몇십억이 내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보기는 했는데 실패.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벽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되게 단단하고 뚫기가 힘들어요. 그 벽만 어떻게 보면 약간 체감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건 또 다른 사업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법적으로 자문도 많이 이제 진짜 변호사 자문비가 엄청 세더라고요. 그렇게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했었는데, 조금 수정해야 될 것도 많고 부딪히는 것도 많고 뭐 그렇다 보니까는 이것도 지지부진했어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만 딱 전념을 할 수 있었으면은 또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너무 휘청거리는 게 느껴지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여튼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2019년에 끝냈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못 끝냈으니 실패.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 방송,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저 예전 영상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방송은 2018년인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같은 걸 접한 것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방송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하자 이래갖고 갔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유명하신 패션 유튜버 분들도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고 계셨는데 진짜 학고도 그런 학고가 없었죠. 그때 유튜브 같은 게 막 떡상하기도 전이었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엄한 다른 이제 방송 같은 것도 잠깐 아프리카에도 좀 빠졌었는데, 그렇다고 저는 제 본업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하진 않았어요. 여튼 그리고 이제 방송 뭐가 있대, 이제 제 방송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모르겠어, 작년에는 약간 그런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몸집을 키우려면은, 더 크게 하려면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된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진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아무리 페이를 세게 주고 기한 뭐 이런 디테일, 배려 뭐 이런 거 다 해줘도 안 되더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편집자 3명이나 갈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리 영상을 찍고 뭐 빨리 해달라, 뭐 아니면은 뭐 막 그런 디테일한 거 편집 이런 부분까지 다 해달라,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줘도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봐요. 오히려 내가 편집을 직접 하는 지금이 영상 제일 꾸준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송도 사실상 뭐 2019년에는 사실상 원래 뭐 목표는 뭐 올해 초 목표만 해도 무슨 뭐 진짜 거창하게 무슨 막 10만 뭐 막 이랬었는데, 10만이 뭐야, 지금 1000명도 달성 못하고 수익 창출도 못하고 라이브 스트리밍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방송도 사실상 실패로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5번째가 건강이죠. 건강. 이거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방송 같은 거 하실 때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그냥 편하게 할 때는 이거를 무조건 끼고 해요. 그리고 평소에 일할 때도 그렇고, 제가 목이 하도 컴퓨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6시간, 7시간 자는 거 외에는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다 보니까는 목이 그냥 진짜로 한 4년 전? 그때 이제 처음 약간 목이 좀 안 좋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이제 그 병원 가서 찍었던 엑스레이 보면은 목이 그러니까 목뼈가 약간 이렇게 커브가 있거든요. 이렇게인가 뭐 이렇게인가 뭐 하여튼간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인 것 같다. 이렇게 커브가 돼 있는데, 한 1년 전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목이 그냥 이렇게 진짜 일자예요. 이 정도로 목이 안 좋아요. 조금 뭐 여기저기 이렇게 치료를 해보고 막 이러려고 했었는데, 이건 솔직히 좀 만성적인 거다 보니까는 일시적인 그런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 좀 완벽한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처음에 제 목이 이렇게 된 줄도 몰랐으니까는 원인이 뭔지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그 진짜 서울에서 뭐 최고의 약간 그 권위자라고 하는 막 대학병원까지 예약 뭐 해가지고 진료도 받아보고 몇 달 기다려가지고 그렇게도 해봤는데 결론은 뭐 이제 약간 만성적인 그런 거다 보니까는 제가 고통에 되게 좀 둔감한 편이거든요. 뭐 멘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좀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마취통증학과 뭐 이런 데서 이제 약간 그런 침 같은 걸 이렇게 놓고 약간 전기 자극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침 놓을 때가 되게 고통스럽나 봐요. 저는 그냥 견딜만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주변에서 다른 분들 받는 거 보면 막 진짜 거의 막 우시더라고. 진짜 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받고 무조건 신음소리 막 하는 막 비명소리 이런 거는 무조건 들릴 정도인데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식은땀 같은 건 좀 나는데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도 안 아프시냐고 물어보시고 견딜만 하다라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자기가 좀 더 놔드리겠다고 이럴 정도까지 뭐 얘기했었으니까 그건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좀 통증에 좀 잘 견디는 편이라는 거. 근데 뭐가 됐든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그냥 이거는 만성으로 제가 그냥 평생 약간 가지고 가야 될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있는 요거를 해결하지 못한 것, 요것 또한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패는 이 정도인 것 같고 이제 악재가 있어요. 악재. 실패는 내가 뭔가 시도를 했는데 안 된 거고 악재는 그냥 닥친 거죠. 내가 뭔가를 뭐 하고 이런 걸 시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약간 찾아온 거지. 나쁜 일들이. 첫 번째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컨텐츠로도 한번 이제 할 생각이긴 한데 그 관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문 업자로 전향하기 전에 이게 세관 기록이 저는 이제 사실상 그런 걸 한 게 한 5년 정도 돼가지고 5년 전 기록까지 싹 다 있더라고요. 근데 뭐 10년 전 기록까지도 조회가 되나 봐요. 근데 여튼 저는 5년 전에 이제 했던 기록들까지 이제 전문 업자는 아니었지만 거의 뭐 업자급으로 뭐 유명하게 좀 잘 사고 했었으니까 그만큼 물량이 좀 많았었으니까 거의 대부분 한 3년 전 거 그 정도까지 물량들에 대해서 목록 통관으로 가져온 것들 세금을 때려 맞은 거죠. 이게 억은 안 넘어가는데 거의 근접하게 때려 맞았다. 이거 진짜 이게 단순히 또 그렇게 때려 맞으면은 또 그냥 금액적인 부분에서만 이렇게 좀 멘탈이 흔들리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인천, 나는 이제 서울 사는데 그 인천 세관까지 몇 번을 조사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이제 세관 이게 조사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담당관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랑 거의 진짜로 약간 취조하는 느낌으로 하는데 이게 거의 기본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씩 그렇게 해요. 한 번 할 때마다. 근데 그 진짜 진 빠져요. 진짜로 약간 막 싸우고 오는 느낌? 그 정도로 하여튼간에 좀 몇 번을 그것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갖고 이게 첫 번째 이제 악재였죠. 그러니까 솔직히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젠가 터질 거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때는 제가 알고 한 건 아니었고 그냥 $200 미만이면 목록 통관으로 다 가져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다 사업자로 가져오고 있는 거지. 관세 내면서 관세로만 올해 낸 것만 한 몇 억은 될 거다. 하여튼간에 이게 첫 번째. 우리 두 번째 악재가 이제 유럽 편집샵에서 제가 예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품을 받은 그런 사건이죠. 근데 거기에 일단 묶인 돈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해결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는 요거에 대해서 아직도 완벽하게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해외 특히나 그 이태리 쪽 약간 편집샵들이랑 그런 프리오더나 이런 거래를 할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되기도 했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래처를 이렇게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그 문이 좀 많이 닫히게 된 거죠. 근데 솔직히 누가 가품을 받을 줄 알았겠어. 얘네 정식 리테일 샵이고 온라인 샵도 있고 그렇게 장사하는 애들인데. 근데 이건 진짜 예상치 못한 거니까 악재죠. 그리고 거기 말고 이제 다른 샵들이랑은 기존의 거래를 잘 문제없이 해왔었으니까 얘네도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품이 와버린 거니까
이게 근데 이런 경험은 거의 뭐 저처럼 어떤 해외 같은데 좀 유명한 샵들에 이렇게 프리오더라든지 그런 벌크오더 넣으시는 분들은 한 빠르면은 한 1, 2년 사이에 아니면은 뭐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 번씩은 다 겪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게 두 번째 악재. 그리고 이 세 번째 악재가 이거 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전 동업자랑 이제 그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이게 화해 권고로 마무리가 됐어요. 올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지. 타이밍이 저 세관 저거 겹친 거랑 막 이렇게 동시에 터져버리니까는 솔직히 이 화해 권고라는 게 제 입장에선 제가 고소를 건 게 아니고 그쪽에서 공탁금까지 걸어가지고 먼저 건 건데 화해 권고가 났으니까는 이거는 뭐 제가 법 쪽에 뭐 그건 아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승소라고 봐도 될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별로 솔직히 뭐 굳이 그런 진흙탕 싸움에서 이겼다고 막 이렇게요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기분 좋아하고 싶지도 않기도 하지만 의미는 없는데 여튼 그 타이밍이 저 세관 저거랑 거의 겹쳤고 다 이게 2019년도 하반기에 갑자기 몰아서 터졌거든요. 그러니까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거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도 사실상 이제 뭐 변호사님도 몇 번 뭐 왔다 갔다 하고 법원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랬으니까 그것도 조금 짜증 나기는 했었죠. 근데 이게 악재. 이렇게 세 개의 악재. 그러면 이제 뭔가 호재가 있었냐? 라고 그 호재는 뭐가 있었냐? 뭔가 하나라도 있었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진짜 딱히 없어. 진짜 저 모든 뭐 실패와 약재를 경험 삼아서 뭐 극복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런 걸 이제 다시 반복하지 않고 뭐 이렇게 더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딱히 진짜 뭐 호재라고 할 만한 거는 뭐 장사적인 면으로 보나 건강적인 면으로 보나 뭐 인간관계 이런 걸로 봐도 뭐 하나 진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는 생각은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진짜 저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 뭐 꼭 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은 위에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이제 솔직히 투자자들이 있었으니까 작년부터는 솔직히 투자자분들한테도 되게 좀 죄송하죠. 왜냐면은 그 투자금이 있으면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야 되거나 뭐 약간 그런 걸 당연히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건데 유지만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 그런 자위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죄송하죠. 더 성장했어야 됐고 더 크게 돌려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거. 뭐 물론 투자라는 게 위험성을 감수하고 은행 이자보다는 더 높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뭐 그래도 되지. 네가 뭐 미안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일 수는 있는데 그냥 약간 법리적으로 약간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는 내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 나를 믿고 이제 그 신뢰해준 그 투자자분들한테 그 믿음을 배신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 용납이 안 돼. 그게 배신하고 싶다 뭐 그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성과를 못 낸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 너무 죄송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책임감 없이 자라오지 않았고 장사 같은 것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마음이죠. 뭐 유지라도 한 게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그런 투자자분들의 솔직히 생각을 제가 이렇게 뭐 감히 뭐 여쭤보기는 좀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히 여쭤보진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모든 걸 이제 결국 그런 실패와 악재들을 너 혼자 감당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도 항상 이제 몇 안 남은 주변 사람들은 제가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이런 것들 솔직히 다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뭐 신년 인사라고 신년 인사 같은 거 좀 뭐 좀 창피하고 이럴까 하지 말라고 오글거리니까 그러니까는 무슨 영상으로도 막 다 보내는데 죄다 힘내래. 혼자만 자꾸 뭐 이렇게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말래. 근데 어쩌겠어. 내가
혼자 안 했더니 안 되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아버린 게 작년 한 해인데 내가 해야지, 더 죽어라고 해야지,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그래갖고 불만도 없어요. 솔직히 누가 뭘 이렇게 이 나이에 이런 뭐 비싼 차 타고 뭐 이렇게 사업하고 이런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 당연히 또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하여튼 뭐가 됐든 제가 평균보다는 확실히 위니까, 그거는 확실하니까.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되는 그런 거면은 그게 값어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이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는 마땅히 힘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친구들은 뭐 힘들면은 힘들다고 말해라,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용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요새 사람들이 좀 뭔가 이제 단어를 내뱉고 표현하고 뭐 이런 데 있어서 더 인색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뭐 성공에 관해서는 더 겸손하게, 나보다 더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를 바라보면서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어디 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성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도 나뿐만이 아니고 남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약간 인정할 만한 그런 그게 됐을 때 나도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남들도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됐을 때 그게 진짜 값어치 있지 않나,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또 반대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위가 아닌 반대로 아래를 이렇게 봐야 되죠. 아니, 세상에 솔직히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더 힘들어도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 아니면 이미 뭐 사업 몇 번 실패했는데도 계속 뭐 재기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 아니면 뭐 이제 약간 그 병에 뭐 이렇게 난치병이라든지 이런 거 걸리고 이러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봐봐요.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냥 진짜 귓방맹이 맞죠, 그분들한테. 진짜 내가 감히 어떻게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 물론 뭐 진짜 약간 이런 힘든 거 말고 무거운 거 들면 힘들지, 그냥 가볍게 내뱉는 그런 저는 무거워 힘들어 이 정도 말고 막 진짜 약간 감정을 이렇게 토해내듯이 막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힘듦은 저는 너무 사람들이 쉽게 힘들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직은 사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몸살기 있고 이래도 나와서 일도 하고 이런 것도 찍고 하는 거죠. 내가 안 하면 지금은 이제 뭐 아무도 해줄 사람도 없기도 하지만 전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잘 알았으니까. 물론 이렇게 이거 진짜 찍으면서도 좀 힘든 게 찍고 그냥 바로 약 먹고 들어 누울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집같이 살아도 여러분은 잘 사셔야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아라가 아니고 열심히들 사세요. 열심히 하는 만큼 뭐 이렇게 성과가 있다면 그게 복이지 뭐겠어요. 열심히도 안 했는데 뭔가 잘 되면 그건 진짜 그냥 뽀록이지. 그런 삶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본인을 좀 망가뜨리는 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여튼 열심히 파이팅 합시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빨리 약 먹고 누우러 갈게요. 아이.